네, 차이나나우 유한타증권 연결하겠습니다. 이충환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중국 10월 외환보유고가 6달 만에 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 분위기도 나쁘지 않은데요. 아시아에서는 엔달러가 지난 6월 고점 두드리면서 일본도 잘 나왔습니다만 중국도 좀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시황 먼저 전해주시죠. 예, 금일 상하이 종합증시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발표된 수출입 지표가 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4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면서 현재 약 2% 이상 상승을 하면서 3,60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일단은 지난 금요일 날 장 종료 후에 발표됐던 어떤 IPO 재개 소식이 지금 상해 종합증시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그동안에 좀 소외가 됐었던 어떤 시총 대형주 위주의 은행과 자동차 이런 관련주들 사이로 지금 수급이 몰리면서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금일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던 업종들을 살펴보면은 은행이나 바이오 그리고 자동차, 인터넷 업종들 그리고 석유화학 업종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상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 이틀 연속 상승을 하면서 지수 상승에 지금 큰 여력을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상승과 하락 업종도 전해주시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일 상승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은행, 바이오, 그리고 소프트 자동차 업종과 그리고 그 기존에 좀 소외가 봤던 기본적으로 상승을 많이 하지 못했었던 어떤 시총 대형주 위주로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금일 중신은행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관련된 은행주들이 매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상해 종합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가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주들 강세를 통해서 상해 증시에 지금 레벨업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슈 보겠습니다. 주말에 10월 수출입동량 발표가 됐었는데요. 이 부분 먼저 좀 전해주시죠. 예, 표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시게 될 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10월 무역 수지를 나타낸 표인데 10월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는 616.4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월인 603억 달러에 대비해서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무역 수지가 흑자폭이 증가됐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하지만 내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지속적으로 수출에 비해서 수입이 크게 감소한 이런 불황형 흑자를 좀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입 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진 않고 좀 부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10월 수출 같은 경우에는 예상은 약 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치보다 2배 넘는 하락폭을 보여서 약 6.9% 정도 수출이 감소를 했고 이는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지표를 한번 살펴보면 10월 수입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8.8% 하락을 했는데 이는 예상치 마이너스 16%보다 더 하회를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개월 연속, 그러니까 1년 연속 지속적으로 수출폭과 수입폭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수입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원자재랑 그리고 반제품을 수입을 해서 다시 가공을 해서 수출하는 이런 가공 무역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점점 부진하다는 얘기는 향후 수출 역시 부진폭이 점차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좀 부정적으로 지금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인데 좀 일단은 수입 같은 경우에는 주요 원자재 수요가 조금 부진에 따라서 일단 수입 금액이 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철광석 수입 같은 경우에는 약 5% 정도 하락을 했고 석탄 같은 경우에도 수입이 약 30%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데 관련된 원자재 수요 부진에 따라서 수입 역시 좀 감소 추세를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경절 연휴로 인해서 일단은 공장 가동일이 좀 단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계절적인 요소도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시장의 금일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일단 중국 당국에서는 2015년 GDP 성장률 목표치를 7%로 지금 발표를 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4분기에 추가적인 어떤 경제 부양책이나 어쨌든 관련된 또 인프라 투자 같은 것이 지속적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지표 부진이 오히려 시장에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외환 보유고 감소해서 다시 상승폭으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 환경
환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시장이 지금 캐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재료는 이게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게 호재인가 싶기도 하고요. 또 뭐 악재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애매한데요. 뭐 증권감독위원회가 IPO 재개한다는 말 나왔습니다. 뭐 4개월 만에 다시 재개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중국은 하도 뭐 갑작스럽게 거래도 중지시켜 버리고 해서 좀 뭐 그렇기도 당혹스럽기도 하고요. 또 수급 관련해서는 이게 좋은 재료가 아닌 것 같다는 직관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뭐 오늘 시황으로는 IPO 때문에 올랐다는 쪽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연구원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11월 6일 금요일 장 종료일 증감위가 발표를 했죠. 지난 초에 잠정 중단되었던 28개 회사에 대해서 IPO를 다시 재개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잠정 중단 전에 일부 청약 납입 절차가 진행됐던 10개 회사 같은 경우에는 2주 내에 IPO를 재개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IPO가 중단되었던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7월 초에 중국 상해 종합 증시가 신용 물량 증가로 인해서 고점 대비해서 약 40% 정도 하락을 했었고, 급락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에서 이런 추가적인 급락을 막기 위해서 IPO 제도를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4개월 만에 다시 재개를 시작했는데, 일단 4개월 만에 다시 재개를 시켰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금융 당국이 중국 증시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았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오늘 큰 폭의 상승에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일단 단순히 IPO 재개를 한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조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신주 인수 청약금 선지급 제도를 폐지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말인고 하면 신주 청약 시 원래 형행 같은 경우에는 청약금을 미리 납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엄청난 자금을 청약을 받기 위해서 청약을 납금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어떤 많은 물량들이 지금 청약을 받기 위해서 몰려 있고, 그에 따라서 시장 거래량이 좀 줄어든다거나, 그리고 청약이 진행된 이후에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니까 청약을 받기 위해서 그 전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매도를 하고 청약 증거금에 투자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IPO를 앞두고 와서 거래량이나 이런 변동성이 조금 높아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새롭게 진행되는 신주 인수 청약금 선지급 제도 폐지라는 함은 일단 현황 증거금 사전에 납부하는 것을 폐지를 하고, 일단 청약 수량을 확정이 된 이후에 자금을 냈기 때문에 기존처럼 시장의 물량 부담이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IPO 제도를 다시 재개를 한다는 것은 시장의 물량 부담이 또다시 늘어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중국 정부가 이러한 물량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단 청약 수량이 확대돼서 청약 수량만큼만 자금을 납입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만큼의 큰 물량 부담은 없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 당국의 중국 증시의 안정성을 확인했다. 안정적으로 지금 안정성을 되찾았다라고 해석을 함과 동시에 기존과 같은 물량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시장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금일 IPO 재개 소식은 지금 상해 종합 증시에 좀 호재로 받아들여졌고, 이에 따라서 관련된 금융주들의 역시 상승세 역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IPO가 다시 재개됨에 따라서 일단 IPO 재개로 IB 사업 부분들이 탄탄한 증권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리고 광대증권이나 시대출판, 그리고 대종교통 같은 업체들은 지금 향후 IPO가 재개될 28개 기업들의 일부 주식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IPO가 진행됨에 따라서 관련된 수혜 역시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업종과 그리고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후광통 유망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안내드릴 종목은 상해국제공항입니다. 일단 상하이에 위치해 있고 푸둥공항과 홍차오 공항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로 치면 인천공항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주로 업은 공항 관제랑 터미널 관리, 그리고 공항 관리를 통한 어떤 서비스 전부를 지금 영위하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 주요 매출 역시 90% 이상이 관련된 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을 한번 살펴보면은 3분기 누적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정도, 그리고 지배주주 수익 같은 경우는 약 22% 정도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상하이에 디즈니랜드가 오픈이 되죠. 디즈니랜드 오픈에 따른 수혜를 받을 전망인데, 상하이가 하고 있는 푸동공항과 홍차오 공항에서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차량으로 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방문하는 어떤 외국이나 국내 방문객들 역시 동공항을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하이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유무역 국제지구나 아니면 국유기업 개혁에서 가장 선두에 위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벤트들이 진행될 때마다 동사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 업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감 체크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에 단기 급등 랠리를 두고 실적이 뭐 어디에 있냐라고 뭐 어닝에 대한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펀은 한 19배 수준까지 다시 올라오게 됐는데, 이게 밸류에이션이 19배 수준이면 적정한지 하고요. 또 이후에 마감 상황 앞두고는 어떤 부분들 봐야 되는지 점검해 주시죠. 일단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지금 세계 G2 국가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선진국 뭐 평균 PR이나 아니면 뭐 이머징 평균 PR 대비해서 약간의 프리미엄을 받는 것이 좀 적정한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큰 폭의 조정 양상을 겪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벤트를 통해서 거래량 증가와 동반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내일하고 수요일에 아주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내일이죠. 10월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CPI, PPI, 그리고 M2 증가율이 발표가 되고, 11일인 수요일에는 뭐 산업생산, 고정자산 투자, 그리고 손해파패 같은 중국의 경제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굵직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관련 지표들이 시장에 큰 폭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와중에 실망감을 주지 않는다면 이런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겠지만은 좀 예상치보다 부진하게 나온다면 큰 폭의 상승세를 통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지표들과 세부 내역들을 좀 세세하게 따져보면서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차이나나우 유한타증권의 이충환 대리였습니다.